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관계통장이라고 한번 정리해 보면 이 관계통장도 젊을 때 잔고를 많이 쌓아놔야 나중에 찾아쓸 수 있는 게 있다. 이게 이제 부부관계 또는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동료 관계도 마찬가지인데, 문제는 직장 생활을 할 때는 대부분 그 직장인들과의 관계, 즉 회식하고 뭐 동료들하고 또는 뭐 상사 부하하고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하는데, 이제 소홀해지는 게 이제 그 부부 관계, 부모 자식 관계, 친구 관계, 이런 것들이 아마 되게 소홀해지더라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직장 다닐 때는 그냥 직장인의 관계로 해서 그냥 재밌게 지냈는데, 은퇴라는 걸 딱 닥치고 나면 직장에서의 관계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. 그러면 관계 통장이 제로가 됩니다. 그러니까 평상시에 다른 관계 통장들의 잔고를 좀 쌓아놓은 작업들, 이게 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,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간에 사실은 직장생활 한다고 바쁘다는 핑계 대고 여행도 같이 안 다녀보고 서로 공통된 관심사도 같이 얘기 안 나눠보면 이제 방에 단둘이 앉아서 그냥 휴대폰만 쳐다보고 서로 딴 얘기하는 그런 입장이 되고, 아이들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죠. 평소에 엄마 아버지가 많이 안 놀아주면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혼자 컸다고 생각해서 이제 나이 먹은 아버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 물어보면 밥 먹었냐 그러면 예, 그걸로 끝나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, 친구 사이도 더 그런 것 같아요. 평상시에 안 만나던 친구 은퇴하고 만나려고 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. 그냥 평상시에 좋은 관계가 아니었었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이제 직장에 다닐 때 그 관계와 이제 은퇴 이후의 관계는 상당히 질적으로 달라지겠고, 우리가 풀어가는 방식도 아마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, 그런 걸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시고 또 잔고를 쌓아놓고, 그다음에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만을 얘기하지만 나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이 나와의 관계가 사실은 그냥 젊을 때는 아 그래 뭐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했는데, 그럼 나하고 진지하게 대화를 해봤는가? 별로 없어요. 나는 누굴까? 라고 질문을 던져봤는가? 별로 없어요. 그러면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한 철학적인 고민도 별로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닥치면 나는 왜 살지? 뭐 이런 거에 가다가 우울증으로 빠지고, 뭐 심지어는 뭐 그거를 풀지 못해서 뭐 진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해요. 자, 그러면 이제 나와의 관계, 그 다음에 부부관계, 뭐 부모 자식 관계, 친구 관계, 이런 등등을 이제 잘 갖추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하죠.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 하나 필요할 텐데, 그 제가 만든 건 아니고 그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에서 보니까 기브 앤 기브가 가장 그 관계에서는 좋다라고 하더라고요. 주고 또 주자. 근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?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그냥 기브 앤 테이크만 해도 괜찮아요.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이크 앤 테이크 하려고 합니다. 특히 친구 사이에서 돈 낼 때 되면 신발끈 묶는 사람들 나중에 친구들한테 외면당합니다.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 내가 먼저 베풀고 또 내가 먼저 주는 그런 아마 생활 방식이 관계 통장의 잔고를 많이 늘려나가는 방식이 아닌가.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과감하게 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.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. 관계가 많은 것만이 좋은 건가요?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, 어떤 사람은 진짜 그 관계 많은 것이 행복인 사람이 있어요. 그걸 우리가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, 근데 이제 아닌 사람도 많아요.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훨씬 편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를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서 저 사람은 참 친구도 많고 뭐 잘 어울리는데 왜 너는 안 어울리냐, 이게 일본 예로 가면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로 빠질 수 있는데, 혼자 잘 노는 것도 훨씬 중요합니다. 혼자 잘 놀면 결국은 자기 인생에 대한 그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거죠. 스스로 자기 질문을 던지고 하는 부분들, 그걸 보통 우리는 그냥 자발적 고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
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수년에 계신 수녀님하고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하고 똑같이 다 사실은 그냥 갇혀 있는 그런 건데 외로움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. 왜냐하면 수녀님은 자발적으로 내가 들어간 거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, 교도소에 있는 수감자는 나는 바깥에서 좀 뛰어다니고 싶은데 지금 강제로 갇혀 있는 거고, 이 차이가 아마 되게 클 거예요. 그러니까 자발적인 고립은 오히려 스스로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고 그걸 통해서 조금 인생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. 그렇다면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한번 고립을 택하는 것도 괜찮다. 다만 외향적인 사람은 그냥 여러 사람과 어울리는 쪽에 좀 이렇게 에너지를 좀 쏟고, 내향적인 사람은 스스로 자신하고 대화하는 부분에 이렇게 나름대로 생활을 하면 아마 그런 게 조금은 좀 행복한 삶이 아닐까.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, 그 다음에 본인이 하고 싶은 거, 이렇게. 그 다음에 진짜 사람이 싫은 사람은,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. 진짜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이렇게 자신만 할 수 있는 취미 활동 같은 거, 이런 것들, 뭐 글쓰기를 한다든지 혼자 여행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뜨개질은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 뜨개질도 혼자 할 수 있는 거라면 좋겠죠. 저는 그냥 혼자 놀 때 주로 뭐를 하냐면 책 보는 걸 많이 해요. 책을 읽거나 아니면 책을 쓰거나. 근데 요 놀이가 혼자 노는 거는 아주 좋은 놀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게 무언가 또 하나의 그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. 글을 쓰는 것도 기여하는 거고, 물론 책만 본다면 내가 소비자인데 내가 책을 또 쓰면 생산자가 되고, 쉽게 얘기해서 프로슈머라고 하는 그 용어에 적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책을 읽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책을 써주는 거, 아니면 책을 안 쓰더라도 블로거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에서 그 뭔가 사회에 좀 생산물을 좀 활용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상당히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는 자기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